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은 아시겠지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적 장부, 즉 등기부의 그 권리를 표시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매수인, 즉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 권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동산에 새들어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같고, 아니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튼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고요. 이는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일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사실 이것은 법률 정책상의 문제이고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실 건물은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토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물론 정말 과학기술이 무지하게 발전하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토지와 건물은 우리 법제상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고요. 또한 한 개의 건물이라도 구분이 되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의 한 채도 별도로 등기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파트 한 동 전체의 등기부를 만들게 되면 엄청 복잡할 것이니까요. 부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외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책임이 있을까요? 정답은 거의 예스입니다. 부부라고 해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졌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부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부인 명의로 모든 재산을 해놓는 일이 많은 것이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부부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일상가사에 대해서입니다. 일상가사라는 말은 늘상 일어나는 가정일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사는 것은 늘상 일어나는 것이니 이것은 일상가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만약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발생된 후 부부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항이 일상가사인지는 그 법률 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트에서 물건 사는 정도는 누가 봐도 일상가사겠지만 만약 큰 금액의 거래라면, 아주 부잣집이 아니라면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보이겠지요. 조금 오래된 판례이긴 한데 처가 부담한 4천만 원의 계금 채무, 아파트의 매수 대금이 거액인 경우, 처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등에는 일상가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혼 사건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못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상담하고 대화를 해보니 남편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검소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로 돈을 절약하고 아낀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부인이나 자식에 대해서는 할 도리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부인은 평생 경제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고요. 부인이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를 자주 치러 다녔고요. 그 과정에 집에 항상 차는 있었고요. 차도 오래전에 그랜저를 사주었고요. 그리고 골프 치러 외국 여행도 꽤 다녔으며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자개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당시에는 엄청 비쌌다고 하네요. 자개장도 사주었고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